안녕하세요. 거의 2달, 3달 만에 영상을 찍는 느낌인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은 계속 했었어요. 일을 하다가 이제 테니스를 치고 나면 이제 이런 거를 뭐랄까요, 영상을 찍을 이제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못 찍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발리 온 지 10년이 됐잖아요. 사실 일한 지가 8년 반 정도, 실제로 일한 지는 한 8년 반 정도 됐고, 이제 10년이 됐는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제가 할 얘기의 어떤 중심이 되는 축이나 이런 거는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걸 하던가, 아니면 최근에 일어나는 새로운 이야기들,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금 예를 들면 비자 같은 경우에 이거는 굉장히 짧은 텀으로 사실 굉장히 빠르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리면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영상이라는 건 계속 남아있을 거잖아요. 남아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옛날 정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땅을 어떻게 찾으세요. 뭐 부동산을 볼 때는 이런 거 조심하세요. 뭐 전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크게 바뀌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크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아주 굉장히 적시성이 있는 걸 하던가 아니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거의 다 한 거에 가깝죠. 아무리 뭐 블로그랑 유튜브랑 뭐 적게 잡아도 블로그는 뭐 발리에 왔을 때부터 했고 유튜브 영상도 거의 4년, 5년 가까이 한 것 같으니까 그냥 구독자가 2,000명밖에 안 되지만 제가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얘기 중에 이 생명력이 좀 긴 것들이 많지 않더라라는 거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작년 말부터인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팬데믹과 관련된 어떤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 전후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시작하신 분들, 꼭 사업이든 뭐가 됐든 결혼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그런 매매하는 어떤 경제적 행위일 수도 있고 그걸 하신 지가 한 1, 2년에서 한 3, 4년 정도 되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슈들이 발생을 한 것들 주로 좋은 일은 아니고 안 좋은 일들이죠. 사업이 잘 안 됐다거나 동업관계가 깨졌다거나 뭔가 뻐그러졌다거나 배신을 당했다거나 사건 사고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미 사실 원론적인 얘기는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동업을 하지 마시라든지 명의를 함부로 빌려서 어떤 걸 사거나 하는 걸 주의하시라든지 뭐 지분관계, 빼때 PT, PMA 같은 경우에 혹은 뭐 그냥 PT 같은 경우에 뭐 노미니로 이름을 빌린다든지 뭐 지분관계를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주의하실 부분들을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터지는 일들이 최근에 되게 많았어요.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긴 합니다. 그런 얘기들. 왜냐하면 뭐 누가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런 얘기도 하면 좋겠죠. 근데 사실 발리에 와서 사업을 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저한테 레이더에 걸리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증명하기도 사실 조금 힘들고 실제로는 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동남아 보통 태국, 필리핀 이런 데서 사기당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발리에 올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리는 동남아는 사기가 많다. 이렇게 되고 또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걸러내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 당사자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분이 제가 그냥 건너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고객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객이라고 하니까 그럼 니네 통해서 사업을 해도 이렇게 망해?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 고객이 아니었던 분들이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저희 고객분들이더라도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지는 않지 않겠어요? 저희는 가이드라인은 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따르지 않으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산을 취득할 때 명의 문제도 그렇고, 자산을 취득할 때 돈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돈을 한국에서 갖고 오거나 보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직원을 뽑거나 혹은 해고할 때도 이런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혹은 뭐 하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하게 되는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거죠. 뭐 동업을 하지 마세요. 동업 관계는 사실 다 깨집니다. 동업이 안 깨지는 경우는 동업이 깨질 때까지 사업이 많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동업은 반드시 깨집니다. 그때 우리 뭐 사실 결혼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좋게 이혼하는 사람이 없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이혼해서 기분 좋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런 것처럼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업도 같이 잘 될 때는 쭉 잘 가다가 헤어질 때 반드시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10중 8구는.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산 취득할 때 이름 빌렸을 때 그걸로 분명히 사건 사고가 크게 커졌는데 그거를 그분들 당사자분들은 다른 데서 얘기 안 하세요. 거의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당사자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발리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딱 저희 고객이다. 이런 경우고, 이거는 사실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도 아니 왜 땅을 혹은 건물을 남의 명의를 빌려서 건물을 사시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 사는 외국인들 중에 아마 1%는 고사하고 한 0.5% 안에 드는 법적 혹은 여기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집을 사지 않았어요. 제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제 땅을 임대했어요. 그리고 건물은 지었죠. 그래서 제가 왜 땅을 사지 않았을까? 남의 명의를 빌려서. 남의 명의를 빌려서 땅을 살 때 어떤 뭐 안전장치를 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건 당연히 저도 알죠. 그렇지만 그거는 안전장치로서 뭔가 아주 큰일이 생기기 전에 있던 일일 뿐이고,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남의 명의를 빌려서 땅을 사거나 하는 일들, 뭐 그런 것들.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안전장치가 있죠.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사면 좀 낫고, 안 하고 사면 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100% 안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온라인에서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당연히 무시하시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얘기를 제대로 듣기 전에, 알기 전에, 여기 상황을 알기 전에 그냥 무심코 저질렀던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그만한 상당의 어떤 나쁜 일들이 같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자면 관련해서 적법하게 되돌릴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누군가 그러면 그걸 다시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세월은 가고 그만큼 나에게 누적된 어떤 나쁜 일들이 같이 터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사망사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걸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 네, 이걸 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뭘 찍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가이드를 해도 사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저랑 컨설팅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어지간해서는 하세요. 뭐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저한테 그런 분이 왜 발리에 오시죠? 그런 경우 발리하고 안 맞는데요. 상황이랑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사업이나 이민 관련 상담을 했을 때, 자녀 교육, 뭐 이렇게 국제학교 관련 상담을 했을 때, 좋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조금 다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약간, 왜냐하면 오셔서 실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혹은 1년이든
실패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일단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하신다면 이걸 조심하시거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당연히 약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조금 소홀해졌다? 더 이상 뭘 더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가이드를 여기서 많이 주의사항이나 이런 걸 얘기해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한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좀 해야겠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사라지고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싶다. 쉬는 게 진짜 그냥 늘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바빠요. 일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 치고 집에 지금도 아직 개가 핏불이 4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4마리를 키우고 집에 고양이 있고 고양이 키우고 또 더 중요한 이제 애가 2이나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키우다 보면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별로 없어서 영상을 조금 못 찍게 된 부분이 있어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저희를 겪으실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발리 온 지 10년이 됐고 사업자를 낸 지는 9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법인 만든 지가 9년이 넘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지가 8년 반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뭐 의민국에 끌려가거나 구청이나 이런 데 단속을 당한다거나 아무런 일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제가 여기서 고객분들 대신해서 형사를 진행해보고 민사를 진행하고, 민사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보험사 상대로도 뭔가를 하고 있고, 민간 기업을 상대로 어떤 걸 하는 것도 그게 소송은 아니고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걸 저희한테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다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한 일은 기껏해야 뭐가 있나? 없습니다. 단속당한 것도 없고. 근데 최근에는 고객분들 단속당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제가 얘기한 고객은 우리의 오래된 고객이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해서 저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저희를 소개받고 혹은 저희를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왔다가 고객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2020년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혹은 코로나 시기에 뭔가 그 이전과 조금 다른 상황에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혹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어떤 일을 지금 맡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얘기하면 좀 고객분들도 이걸 보실 거기 때문에 대부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하시거나 기분이 나쁘시거나 내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서 얘기를 조금 참다 보니까 영상을 올릴 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그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에만 눈이 가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저와 연이 된다면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하고 저라면 아예 안 할 것 같은지 아니면 해야 될 것 같은지 그런 이야기도 까놓고 해드리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컨설팅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컨설팅 하시는 고객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워딩이 똑같지도 않았는데 저랑 만나서 컨설팅을 하면 합법적인 것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고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1990년대에도 음주운전은 불법이었고요. 2000년대에도 불법이었고요. 2025년이 지금도 불법이에요. 불법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때는 2000년 이전에는 음주운전 정말 밥 먹듯이 했어요. 그냥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도 별일이 안 생겼고 음주운전 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큰일이다 이런 쪽으로 가서 지금은 거의 잠재적 살인행위다 이렇게 돼 있지만 불법인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건 달라졌고 현실에서도 달라졌죠. 그때의 처벌과 지금 처벌 수위도 다르고 똑같이 정치인이 음주운전을 했어도 스포츠 스타가 음주운전을 했어도 과거에는 그게 별로 이슈가 안 되고 음주를 한 상태로 경기를 뛰는 것도 이슈가
오히려 그게 막 무용담처럼 막 멋진 일이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불법이지만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안 해야 되는 불법인데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현실하고 법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불법이니까 안 하셔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고객의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여기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면 불법인 행위를 해야 하는 거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하지 마시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는 한번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지만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돼서 사정이 또 이렇게 되면 그때는 빠르게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빨리 합법으로 돌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온라인에서 또 이렇게 막 할 만한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인데 뭐 불법을 조장하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또 없어요. 그렇다고 또 합법 타령만 하기에도 이 반리하고 이런 상황하고 또 맞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합법 불법 얘기할 때 거기에 어떤 감정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가치 판단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합법은 합법인 거고 불법은 불법이니까 이걸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지 합법이니까 뭐 무조건 좋고 모두에게 아니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없는데 PT, PMA를 만들어서 관리비를 뭐 얼마씩 내가면서 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가면서 막 복잡하게 뭘 조그맣게 한번 해봐야 되나? 아니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원래는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무조건 해야겠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끔 어떤 식으로든 해보는 게 좋긴 하겠죠. 네. 그러고 나서 내가 돈을 좀 번다거나 혹은 조금 더 안전해지면은 그때 합법적인 방법을 하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불법 건축물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집들 중에 거의 발리인들이 사는 집은 얘기할 것도 없고 완전 발리 주민 전통 촌락 이런 건 얘기할 것도 없고 현대적인 어떤 주택가에 가도 건축 허가를 받은 집은 한 20%?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불법입니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근데 그 불법 건축물의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현실에서의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어떤 처벌과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다. 그러면 단속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단속이 되면 이미 지어진 건물에 허가를 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거 받으면 돼요.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네. 한국식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건축 허가를 안 받고 건축을 하고 걸리면 나 그럼 허가 받을게. 그리고 받으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 유의미한 페널티가 있냐? 유의미한 페널티는 없어요. 법적 처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의미 불법, 합법, 소유, 매매, 임대, 명의 임대, 차명 계좌, 차명 소유 이런 걸 얘기할 때 한국식으로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50%만 맞는 말이고 어떨 때는 70%만 맞는 말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온라인에서 불법인데 하셔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곤란할 때가 있고 합법이지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게 있고 그러다 생각이 많아지면 귀찮다 복잡하다 하지 말자 영상 찍지 말자 이렇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최근에는 발리 분위기는 상당히 외국인 불법 사업자들에게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 바둥, 꾸따, 스미냑, 짱구, 진바란 이쪽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쪽 바닥으로 유인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주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또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